지난주에 제가 뭐 기사 하나 읽었던 게 있잖아요. 통상해고. 통상해고의 타당성, 그러니까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한 통상해고에 대해서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한 판결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그런 판결 나왔다 얘기하자마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유사 사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걸 되게 얼씨구나 하죠. 이 내용을 보고 있다가 어휴 빨리 하자. 통상해고로 밀어붙여도 된다더라. 이렇게 이제 판결례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원래 뭐 세상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통상해고라는 건 우리 법에 없어요. 이 통상해고의 기본적인 거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해고는 딱 두 가지예요. 근로기준법 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금지된 일반 징계해고, 그 다음에 24조에서 말하는 정리해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통상해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24조도 똑같아요. 정리해고도, 경영사 이외 해고도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해고.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개념은 똑같아요. 통상해고와 정리해고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지금 해고돼야 될 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3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는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학이 뭐냐면, 강의와 일은, 학문상은 존재해요. 통상해고가 뭐냐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품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통상해고로 인정해 주겠느냐, 이걸 법리상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통상해고는 우리 법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법문에 없어요. 법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만 이제 굳이 법문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동 관련 법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민법상 고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민법상 고용의 계약 해지는 그냥 해고예요. 근데 해고는 정당한 해고. 정당한 해고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하는 건데, 귀책 사유가 없는 해고도 정당한 해고로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안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 법상 안 된다. 좀 된다. 정당한 해고에 일반적 노동 능력의 상실이나 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법원은 통상해고에 업무 능력 부족을 채택을 아주 어렵게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뭐 이렇게 신체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운전기사로 해보죠. 운전기사 노동자가 예를 들어 시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운전기사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가능하던 이제 이런 해고가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굉장히 있었다. 이제 그 법원에서 말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노동자에 비해서 최소치도 못한, 그 최소한도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념이 어려워요, 이건. 어쨌든 통상해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도 안 거쳐도 되고요. 사용자 인사평가가 굉장히 세게 반영이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동자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통상해고가 인정됐던 것.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 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나 그러냐면, 통상해고가 되네? 라는 이것도 얘기를 듣고 이게 어설프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같이 이제 노동자 측 이제 방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 어설픈 그냥 컨설팅으로 해고를 막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해고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해고 된다. 업무 능력 부족으로 됐네. 그래갖고 막 6개월 사이에 막 갑자기 뭐 PIP가 뭐냐면은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거 두세 번 돌리고, 뭐 갑자기 단체로 막 설문조사 받고 막 급하게 뺑뺑뺑뺑 돌려요. 그런 다음에 해고, 통상해고였다, 업무 능력 부족이었다, 이런 방식의 해고를 우리 법원에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제가 찾지 못했어요.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통상해고를 뭐 진짜 물론 한 3, 4년에 걸쳐, 또는 한 뭐 6, 7년에 걸쳐 가지고 뭐 평가와 뭐 개선의 기회, 뭐 그다음에 각종
각종 뭐 사건, 사고, 이런 과정에서 통상해고 얘기가 나왔다면 심각하다라고 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대기업밖에 본 적이 없어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거를 인내할 시간과 비용과, 인내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왜냐 그러면은, 사람 하나 오래 두면서 평가를 하고 내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태미너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거의 이 사례는 대기업 사례예요. 지난번에 그 사례도 대기업에서 나온 차례도 현대차인가? 뭐 하여튼 그쪽 사례죠. 대기업 사례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현대 관련해서 하여튼 뭐 사례를 좀 몇 개 봤었는데 전부 다 대기업의 연구원들 관련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실 통상해고가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그렇게 핫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아까 그 사례 보다 말고 갑자기 이제 통상해고 얘기해보자. 네. 하여튼 요즘에 갑자기 이제 통상해고가 근데 이게 쉽게 되면은 그냥 다 잘려요. 지난번 사례가 현대차 사례가 맞고, 예. 다 잘려요, 다 잘려. 해고 제한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 통상해고를 쉽게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어설프게 컨설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객의 니즈. 고객은 요구하고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고객을 요구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그걸 자문을 하면은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고객들은 저를 안 찾겠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사용자 자문이 없는 이유가 나는 사용자니까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예, 이런 거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해달라고 그러냐고. 저희는 안 해줘요, 그럼 딴 데 가면 해주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만들어서 파니까. 이거는 제가 좀 아직까지 임상적 경험인데 그런 어설픈 좀 통상해고나 어설픈 정리해고를 많이 기획하는 거는 좀 그렇게 경력이 많은 변호사, 노무사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좀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이 그 컨설팅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뺑뺑이 돌려서 법문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애시당초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다른 방식을 체크하죠. 예, 아무튼 대기업 사례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또 읽어볼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통상해고라는 건 사실 우리 법문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시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그러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그래. 한번 볼까요?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진정 위험한 통상해고 저는 몇 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최근 뭐 판결례들 보면은 뭐 이런 판결이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영향력은 그렇게 미미할 걸로 보이긴 해요. 워낙 수가 적은 사례들이라서. 오늘 뭐 사례 하나 나와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저도 제목이 딱 관심을